and I earned 306 electoral votes, well exceeding the 270 electoral votes needed to secure victor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영우 TV의 천영우입니다. 드디어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이 미국 시간으로 어제 12월 14일 조 바이든을 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선출을 했습니다. 그간 트럼프 법률팀이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지만은 조직적 부정선거 증거를 법정에서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고, 트럼프가 임명한 친공화당 연방 판사들조차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의 충견이라고 할 수 있는 바 법무장관 검찰총장까지 주군을 거역하고 부정선거에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는 그런 총극도 벌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트럼프도 바이든이 당선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완전 정신병자 취급을 받습니다. 다만 믿거나 말거나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음모론은 평생 떠들고 다닐 자유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오바마도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게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인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대통령 출마 자격이 없는데 오바마가 미국에서 태어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난 출생증명서를 보여줘도 위조 출생증명서라고 우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가 선거에서 진 사실을 인정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에 아무리 혹세무민의 천부적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도 미국의 법치주의 전통을 이길 수는 없고, 국가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게 이번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정치가 극단적 대결로 난장판이 되고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과학과 이성을 부정하는 수준 이하의 대통령이 나와서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거짓말로 광팬들을 선동을 해도 사법부와 관료 시스템은 꿋꿋하게 중심을 잡고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이러한 저력과 자정 능력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비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낙선으로 한국 내에 소위 콜레터럴 데미지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3자가 입는 의도되지 않은 피해를 콜레터럴 데미지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민간인이 오폭으로 입는 피해 같은 게 전형적인 콜레터럴 데미지죠. 미국 정상회담 재개에 목숨 걸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최대의 3자 피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죽하면 미국 대선이 끝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코로나가 창궐하는 워싱턴으로 달려가서 북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고 호소하고 다녔겠습니까? 그 외에도 3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는데, 트럼프를 메시아로 떠받들면서 당선을 철석같이 믿던 국내 유튜버들입니다. 미국 대선은 유튜버 농객들의 소양과 내공을 시험하고 옥석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훌륭한 유튜브로 알고 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균형 감각과 상황 판단 능력이 확정 편향에 의해서 마비되어 있는 분들이 확인이 드러났습니다. 믿음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의 미천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와 정치 성향에 따라서 공화, 민주, 양당 가운데 하나를 지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표심이 확정 편향에 좌우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보다는 비교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너무 쉽게 사기를 당하는 게 불안하고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인정해 준 게 못마땅하고 한미동맹의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한국인이라면 내심으로 이번에 트럼프가 낙선하기를 바랄 수는 있겠지만은 당선된다고 해서 나라의 흥망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과 음모론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부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객관적인 안목을 가진 농객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세 과정에서 바이든은 코로나가 위험하니까 가급적 우편 투표를 하라고 호소를 했고, 그 반면에 트럼프는 우편 투표는 사기당하기 쉬우니까 투표장에 직접 가서 하라고 얼마나 열심히 독려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바이든 말을 듣고 우편 투표한 사람들 가운데 바이든 찍는 사람 많은 것은 당연하고, 트럼프 말을 안 듣고 우편 투표한 그런 사람이면 트럼프 찍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체 투표자의 46%가 우편 투표를 했으면 현장 투표에서 트럼프가 근소하게 앞섰더라도 우편 투표 개표하면 뒤집힐 수밖에 없는 이치는 초등학교 수준의 수리 개념만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자기한테 불리한 걸 잘 아니까 유세에서 우편 투표하지 말라고 절박하게 호소한 거고, 또 투표 후에는 우편 투표 개표를 저지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다가 이게 모두 묵살되자 우편 투표는 모두 부정인 것처럼 떠벌리는 거 아닙니까? 이 뻔한 수작을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확산을 방치한 결과 세월호 희생자의 1000배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총 득표수에서 트럼프가 고작 700만 표, 선거인단 538명 투표에서 74표밖에 지지 않았고 하원에서는 오히려 공화당 의석이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트럼프가 진 거지 공화당이 진 선거는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공화당과 트럼피즘은 바이든을 견제하고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 충분한 힘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앞으로 미국 국내 정치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번 대선이 앞으로 어느 유튜버를 얼마나 신뢰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믿을 수 있는 유튜버와 믿기 어려운 유튜버를 분간할 소중한 잣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는 의외의 소득이 된 측면도 있습니다. 금년에 유튜버들의 신뢰성을 검증할 결정적 계기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김정은 유고설이 퍼졌을 때죠. 그때 김정은 유고설을 확대 재생산해서 재미를 보고 이번에도 트럼프의 부정선거 주장을 맹신하고 음모설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앞장선 유튜버들은 앞으로 믿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기본적 사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것을 예사로 여기는 무책임한 분들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주장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지만은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는 유튜버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둘 다 헛짚은 분과 하나만 틀린 분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 다 헛짚은 분들 가운데도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바로잡은 분도 있고 끝까지 틀린 걸 인정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예컨대 김정은 유고설을 퍼뜨렸다가 건재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도 북한 매체에 등장하는 김정은 사진이 가짜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 11일 트럼프가 패배한 4개 경합주의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트럼프 측의 소송을 각하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공식으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절차를 완료한 이후에도
바이든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음모론을 계속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믿고 싶은 것과 현실을 구별할 인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이죠. 믿고 싶은 것과 정반대의 일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치조차 모르는 유튜버라고 해서 이제부터 보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생업을 유튜브 방송에 의존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야박한 소리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앞으로 어느 유튜브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보시면 됩니다. 가짜뉴스 전문 채널이 꼭 나쁜 채널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음모론이 팩트와 진실보다 훨씬 재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싶고 믿고 싶은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듣는 분들이 위안을 얻고 힐링이 된다면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데 순기능을 하는 겁니다. 소설도 읽고 드라마와 영화도 보는데 그럴듯한 가짜뉴스가 나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픽션인지 논픽션인지 이건 확실히 알고 재미있게 보고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팩트와 진실은 정말 따분하고 지겹습니다. 제 유튜브가 얼마나 재미없고 지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CNN과 로이터 같은 외신도 김정은에게 병고가 생겼다고 보도하는데 제가 CNN이 아니라 귀신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CNN 뉴스를 오보라고 단정하면 무슨 재미로 제 유튜브를 보겠습니까? 바이든이 당선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제 유튜브 보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유튜브를 그만두지 않는 이유는 팩트와 진실에 목마른 시청자들을 위해서 사실을 토대로 분석하고 해설하는 외교안보 채널도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제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는 그런 권유는 안 하지만은 팩트와 진실에 대한 거부감을 참지 못하고 무리한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는 시청을 좀 자제해 달라는 자칫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부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생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 사비 들여서 만들기 때문에 구독자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좀 오만하게 들리더라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재미있는 유튜버 채널 보시다가 천영우 TV는 같은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게 궁금하시면 그때 제 영상 한 번씩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영우 TV의 천영우였습니다.